자, 영상을 찍어볼까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아무튼 과학, 그죠? 학을, 사실 김기현이에요, 레스키리. 자, 오늘 이제 고3 모의고사 중에서 고2 내신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3 모의고사, 학교에서 만약에 낸다고 했으면, 선생님 영상 잘 보고, 정리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바브나무. 그죠? 어쨌건 나부터 나무가 있대. 그래서, 줄기 안에서, 자, 내용 읽어볼게요. 자, 줄기 안에서,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서식하기에, 적합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적응과 진화, 약간 그런 느낌이 올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A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을 것이다. 일단은, 우리 선지부터 보고 할게요. 자, 기억. A는 세포로 되어 있죠. 생명체니까. 당연히 기억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자, 그 줄기 안에서, 아시죠? 기억, 그러니까, 니은, 보기에, 기억은 적응과 진화에 예당합니까? 라고 했는데, 줄기 안에 있는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어서, 자, 건조한 기후에서 적합하게 변했다.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했다라는 게 되는 거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서식지 파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생물 다양성을 감소하는 원인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1번은 어려운 건 없네요. 오케이. 2번. 자, 병원체 A, B가 있는데, 하나는 결핵이에요, 결핵. 그쵸? 결핵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균. 오케이. 그 다음에 독감은 우리가 바이러스죠? 그래서, 자,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B는 세포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걸 통해서 B가 결핵균이다. 그죠? 결핵 세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따라서 A가 바이러스다.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 A는 결핵이다. 그죠? 틀렸지? A는 바이러스입니다. 다음, 이 바이러스든 그 세균이든 둘 다 지금 기억을 모두 갖는다라고 했는데 유전물질 같은 거겠다. 그래서 유전물질은 기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자, B는 세균이죠. 세균을 치료할 때는 항생제가 이용이 됩니다. 이렇게 니은도 할 수 있네요. 오케이. 다음 3번으로 가는데 이 3번은 니네 과정이 지금 이제 교과정 이게 지금 그 고3 모의고사 보니까 니네 과정에서 조금 벗어난 거여서 3번은 안 해요. 그 다음에 4번도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도 대부분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래서 4번도 안 합니다. 오케이.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 지금 하고 있어요. 다음 5번. 자, 사람의 신경계에 대한 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A, B, C는 각각 대뇌, 척수, 뇌줄기라고 되어 있고, 니네 때부터 교과정이 좀 바뀌면서 이름이 좀 바뀌었죠. 오케이. 아무튼, 자, 우리 조금 보니까 A, B, C 중, 자,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있대. 그래서 신경절 이전에 이게 교감인지 부교감인지 모르겠으나, 대뇌나 뇌줄기에는 자 그런 건 없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A가 뭡니까? 라고 하면 척수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뇌교가 또 B에 속한다고 했으니까 뇌줄기죠. 그렇죠? 뇌줄기. 그래서 B는 뇌줄기죠. 그렇죠? 지금 니네는 뇌교라고 안 하고 다리뇌라고 하죠. 그렇지? 그래서 이게 B가 뇌줄기가 된다. 그렇죠? 그럼 A는 척수고 따라서 C는 대뇌다. 이렇게 되네. 그렇지? 자, 일단은 기억. 기억의 신경절 이전 그 신경세포체가 척수에 있죠? 척수는 무조건 교감신경이니까 기억은 틀렸음. 오케이. 자, B에는 동공반사 중추가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B가 그 뇌줄기죠. 그래서 뇌줄기는 중간뇌. 그렇죠? 니네한테는 뭐라 부르냐면 중간내 맞네. 그렇죠. 이름 바뀌어가지고. 중간내. 중간내는 동공망사 중추 맞습니다. 그 다음에 C는 대뇌죠. 대뇌는 겉질은 회색질, 속질은 백색질이다. 이런 것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6번 갈게요. 다음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잠깐만 이게 너무 두꺼워서 오케이, 그렇다.
이렇게 두껍지? 조금 얇게 좀 이쁘게 좀 보이려고 자 지금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간의 관계입니다. 잘 보시면 우리가 같은 종 사이에서도 있었고 같은 종이 아닌 다른 종끼리 있었고 그 다음에 생물이 환경이 생물 이거 있었지. 그래서 이 기억을 보니까 같은 종이네요. 자, 기억은 지금 같은 종입니다. 니은은 다른 종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생물이 환경을 바꿔준다. 반작용에 대한 내용이지. 그래서 A는 기억하고 니은 중 하나라고 했는데 A는 자, 같은 종끼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같은 종끼리는 기억이 맞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 디귿은 지금 가라고 되어 있는데 디귿은 지금 여기죠. 오케이? 자, 문제 읽어볼게요. 자, A는 기억이다. 그렇죠? 방금 얘기했던 거니까 맞는 거고요. 니은 분서는 다른 종끼리에 해당하는 거니까 니은 다른 종끼리 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호랑나비의 몸집 크기는 주변 온도에 영향을 받는데 그러면 환경이 생물들을 바꿔주는 거니까 가에 해당하는 게 아니겠죠. 오케이? 6번도 역시 어렵지는 않았네요. 그 다음 오케이. 자, 7번으로 갑니다. 자, 7번. 다음은 사람 몸을 구성하고 있는 기관계 통합작용이고요. 역시 여기 부분도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일단 A와 B는 배설계하고 호흡계라고 되어 있고, 그 A는 날숨에서이니까 얘는 호흡계가 되겠죠. 그래서 A는 호흡계고, 그렇죠? 오줌을 통해서 B, 오케이, 배설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A는 호흡계. 맞는 거. 그 다음에 대장은 여러분, 쌤이 이거 소화계라 여러 번 얘기했어.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 그 다음에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 기억으로 전환되는 거 너무너무 유명한 내용이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되는 거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생태계에서 이제 에너지 8번, 에너지량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중에서 지금 1차랑 3차가 안 나오고 있어. 그래서 생태 피라미드 얘기를 하면서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량은 증가. 그렇죠? 에너지량은 증가. 그렇죠? 소리. 에너지 양이다. 소리 다시 하죠. 에너지량은 감소죠. 미안합니다. 에너지량은 감소. 하지만 에너지 효율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억이 니은보다 에너지 효율이 크다. 기억이 그러면 얘가 3차 소비자다. 얘네 그러면 1차 소비자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기억은 1차 소비자가 아니라 3차 소비자입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 효율은 우리가 전 단계 에너지량 분의 현 단계 에너지량 계산을 하는 거지. 그러면 요 1차 소비자 같은 경우는 1000, 그죠? 전 단계 에너지 1000 중에서 현 단계로 100이 넘어왔으니까 에너지 효율은 10%네요. 근데 기억이 에너지 효율이 2배나 크다고 했으니까 기억의 에너지 효율은 20%가 될 거고. 그러면 1차 소비자가 갖고, 잠깐만, 지금 뭐 구하는 거냐? 지금 뭘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3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이죠, 지금. 3차 소비자가 1차보다 지금 2배 크다고 했음. 그러면 3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2차 소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량 중에서 자기한테 넘어온 거. 3차 소비자 얼마 갖고 있냐면 3이네요. 얘를 100분율로 했다. 따라서 A는 15를 갖고 있겠다. 그러면 니은은 맞는 게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인 니은으로 에너지 이동하는 것도 어렵지는 않죠. 오케이. 자, 10번으로 넘어가는데, 10번이 조금, 그렇죠? 어려워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능 기준에서 때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 고2 기준 했을 때는 문제가 조금 어려워 보이지요. 자, 지금 왜 이게 쉽다고 하냐면, 여기다가 지금 자극을 준 곳을 알려주고 있고 A, B, C가 얘네 3개 중에 하나라고 했음. 그치? 그 다음 지금 그 중에서 2개는 전도 속도가 2로 똑같고 하나만 1이래요. 그리고 그래프 그렇죠? 이렇게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1, 2, 3번 중에서 지금 누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데 이때 시간 확인. 자, 4ms 때라는 거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럼 일단은 여기에 지금 자극을 줬거든.
그렇죠? 그럼 D2에 자극을 줬으면 자극을 주고 4초 후에 얘가 마이너스 70이 된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는 일단은 뭐 어디게 될 건 무조건 마이너스 70은 맞겠죠? 그렇지? 뭐 이걸 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 지금 뭘 구해야 되냐면, 지금 D3를 보니까 조건 중에서, 지금 여기 D3를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80이고 얘도 마이너스 80이야. 그럼 두 개가 속도가 같으려면 중간에 시냅스가 있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1번하고 3번이 A 아니면 B겠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니까 2번은 그럼 C가 되겠다. 이렇게. 근데 지금 두 개는 속도가 같고 한 개 다르다고 했으니까 C의 속도는 1cm/s가 될 겁니다. 그럼 B를 구할 수 있겠지. 왜? 여기 D2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2초가 걸려. 그럼 전체 4초 중에서 자 이동하는데 2초 쓰고 막전이 변하는데 2초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플러스 30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A냐? B냐? B는 플러스 30이다. 일단 알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뭐 그림 좀 잠깐 지우고 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 뭐를 지금 확인을 해야 되냐면 지금 1번하고 3번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3번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 만약에 지금 1번하고 3번이 이제 그 A 아닌 B예요. 근데 요 사이에 지금 시냅스가 있어. 그러면 3번이 마이너스 60이래.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A라면, 그쵸? 그 3번이 A라면, 그럼 얘가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쨌건 2cm/s잖아. 그럼 5cm 가는 거니까 2.5, 그쵸? 2.5만큼 변했을 거고. 그럼 움직이는데 2.5 썼고, 그 다음에 막중에 변한 데는 4초 중에서 그럼 1.5가 되는 거니까 1.5가 여기여서 여기여야 된다 이런 뜻이겠지. 그런데 3번은 지금 마이너스 60이야. 따라서 3번은 A가 아니구나. 그래서 3번이 누구다? B다. 3번이 B고요. 3번이 B고 1번이 A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0이다. 그러면 세 개 중 하나 생애가 마이너스 80이다. 이렇게 구해지는 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은 B다. 3번은 B다. 오케이, 좀 확인했죠? 그 다음에 B는 0인 것도 확인했고요. 잠깐만, B가 어디냐? B가 어디냐? B는 지금 여기죠, 여기. 그렇죠? 여기 0이 아니네요. 그 다음에 5ms 때 1번에 D4, 1번이 A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자, 일단은 가는 데는 몇 초 걸리냐면 2.5초 걸린대요. 그러면 전체 지금 5ms로 물어봤으니까 이동 시간 2.5초, 그 다음에 변하는데 2.5초니까 여기. 그럼 여기가 되는 거니까, 재분극 일어나는 거 맞게 되겠네요. 오케이? 이것도 뭐 복잡해 보였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14번을 볼 거예요. 14번에 보시면 자,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물질 순환 과정입니다. 몰라 자, 되어 있음. 일단은 자, 우리 기억 볼게요. 자, 가에서 효소가 이용된다. 자, 생체 내에서 있는 모든 물질들에서는 반드시 효소가 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합성되고 그렇죠? 역시 또 합성되네요. 그럼 동화작용이니까 기억은 맞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뿌리옥 박테리아는 질소를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역시 14번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쌤 생각했을 때는 이 18번이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린데 근데 이거 문제 많이 풀어본 사람은 고3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일단 이게 방향구 면적이 안 나오잖아. 그럼 방향구 면적을 그냥 1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A, B, C, D, A, B, C, D의 개체수를 우리가 나와 있으니까 전체 면적분의 개체수가 밀도잖아. 그래서 개체수를 그냥 밀도라고 하시면 되는 거. 그 다음에 걔네의 지금 총 개체수가 지금 얼마냐면 200개거든, 200개. 그렇죠? 그럼 200개 중에서 즉 밀도가 200개를 두시면 그럼 A는 200개 중에 50, 즉 4분의 1이니까 뭐 20%, 아니 얼마냐? 25%죠? 그래서 얘는 25%를 차지한다. 그럼 얘도 25%다. 그렇죠? 그러면 200개 중에 그 B는 전체 그 총 밀도가 200이죠? 합치면 200 중에 70이죠? 그럼 몇 퍼센트냐? 35%가 되겠죠? 그렇죠? 35%.
그렇죠? 지금 상대 밀도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얘가 15%가 된다. 상대 밀도까지 구해 놓은 거. 그 다음에 그 우리 빈도는 전체 방향구 수 분에 나타난 방향구 개수죠. 근데 얘는 지금 기준을 안 주고 있으니까 어쨌건 방향구를 그냥 1로 둬도 돼. 그렇죠? 그래서 전체 빈도를 35, 35, 25, 30. 그러면 다 합치면 70에 얘가 얼마냐면 125거든요. 그럼 상대 빈도를 구할 수 있으면 얘는 125분의 35. 125분의 35. 그렇죠? 그럼 얘는 이제 C는 125분의 25잖아. 그러면 20%, 20, 그렇죠? 얘는 20%가 된다. 그렇지? 그러면 그거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합친 게 중요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기억은 20이 되겠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따라서 그럼 B의 그 상대 피도 전체 합은 100이 되는 거니까 얘네들 다 합치면 100이 돼야 돼서 27이니까 얘는 그럼 얼마야 돼? 40. 그럼 얘는 25니까 자 28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기억은 20이다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 A의 상대 밀도가 35%고 D의 상대 빈도. 그럼 D는 지금 30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30%가 125분의 그렇죠? 125분의 30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35보다는 작겠죠? 그렇죠? 그래서 A의 상대 밀도 값은 D의 상대 빈도 값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계산을 해보시면, 자, 우점정 요로 다 계산해보시면, 자, B가 제일 큰 값이 나오는 것까지도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20번은 니네 시험 범위가 아니어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그쵸? 18번 문제랑, 그쵸? 18번 문제, 그 다음에, 요거, 10번 문제. 이게 두 문제는 고2들도 충분히 풀 수 있는 현재 그 고3 문제여서 나는 이번 시험에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이해할 수 있겠죠? 잘 이해 안 되면 또 질문해 주세요. 오케이?